돈의 시나리오 제4장 당신의 돈에 계획을 더하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순간이다. 그 이야기를 위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나는 당신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투자자는 자기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다. 돈의 시나리오는 많은 걸 알 때가 아니라 한 가지를 깊게 알아갈 때 만들어진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한 한 가지는 지수였다. 지수는 공정하고 수치화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에 훌륭한 무기가 된다. 지수를 깊게 파고들면 확장이 일어난다. 나는 인간의 욕망과 3%의 비밀, 인구 구조와 경제의 상관성을 지수 공부를 통한 지식 확장으로 깨쳤다. 당신도 지수의 확장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투자 무기에 날카로움을 더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계획으로 돈을 벌 것인가? 지금 당신은 돈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설계하는 단계에 도착했다. 이 장에서는 내가 지난 10년간 만든 돈의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장을 통해 당신만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갈 수 있길 기대한다. 지난 8년간 주식 교육을 하면서 왜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다. 내가 찾아낸 대답은 이렇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환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 방법이 자신이 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난 이렇게 말한다. 어떠한 방법이든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것이란 결국 자기 안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자신이 처한 환경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검증하고 실행하여 자신이 온전히 벌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돈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당신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다. 두 번째, 당신이 해야 할 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반드시 종이에 써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 당신의 나이가 어떻든 10년 단위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삶을 그려보자. 이 순간만큼은 현실과 환경을 고려하지 말자.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의 나이가 30대라면 40대 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치지 말고 어떤 곳에서 살 건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어떤 시계와 가방을 들고 다닐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사진도 찾아서 붙이자.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보자. 그 금액이 당신만의 목표가 된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은 당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첫 걸음이다. 이 목표에 따라 당신의 모든 계획은 새롭게 구성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하기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비교적 단순하다.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목적지를 정하고 난 뒤 지도를 펼친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현재 내가 지도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는 일이다.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지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인지 차를 타야 한다면 대중교통이 있는지 렌트를 해야 하는지 혹은 차를 사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나는 상담을 할 때 환경, 성향, 나이, 현재 돈의 크기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상담자의 상황을 규정한다. 이 중에서 환경과 성향은 변동 변수라 변할 수 있고 극복 가능한 것이며 나이와 돈의 크기는 고정 변수라 변할 수 없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환경. 환경이란 직업, 결혼, 자녀 유무, 거주 지역, 지식 수준 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향이다. 투자자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후천적 기질을 의미한다. 이 성향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A타입,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비교적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 투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B타입은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과 상품,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이 성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도 경험했다. 즉,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투자자로서의 성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력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 투자 성향이 바뀐 경우도 많았다. 안정적인 사람이 이성을 잃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무서움을 배워 소극적인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일단 안정적으로 상위 3% 수준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갖게 되면 더는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3%는 결코 적극적인 투자법을 탐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3%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나이다. 대부분 어린 나이일수록 길게 보는 투자 상품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반대로 말하고 싶다. 젊을수록 짧은 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투자 상품을, 나이가 들수록 길게 보는 투자 상품을 공부해야 한다. 전자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확률이 높고 후자일수록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돈의 크기이다. 많은 사람이 돈의 크기가 투자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적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즉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주저없이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꼽는다. 물론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돈은 그만큼의 손실도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1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법, 즉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다. 모든 상황에는 그 상황에 맞는 투자 행동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기에 자기의 현재를 파악해 투자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이유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자격을 불문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시나리오를 만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하길 바란다. 그럼 옳은 시나리오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기까지 크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객관성, 논리성, 수익성, 지속성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나리오도 모두 만들었으며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이 기준으로 검증한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가지는 당신이 어떠한 투자 시나리오를 세우든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첫 번째 기준, 객관성. 돈의 시나리오를 평가할 때 나의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차이를 살펴보자. A라는 주식이 싸다는 말과 A라는 주식이 과거 2만 원 대비 지금 1만 원이니까 싸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인가? 당연히 후자의 말이 더 객관적이다. 주관성은 평가 대상에 내 가치관이나 생각 따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객관성은 평가 대상에 내 가치관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대상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과 가격은 본질이 변하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객관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만 느끼고 나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감각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 그 시나리오의 모든 것은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논리성. 논리성은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다. 수치화된 시나리오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논리성이다. 우선 자신의 시나리오에 스스로 설득되어야 하며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시나리오를 말했을 때 최소한 80% 이상은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A라는 주식이 과거 2만 원 대비 지금 1만 원이니까 싸다라는 말은 객관성은 있지만 논리성은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논리성이 좋은 것인가? 코스닥 지수가 50% 내렸고 지수가 회복되면 높은 확률로 따라 올라올 수 있으니 안전하게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각자 업종이 다른 A와 B와 C를 매수하겠다. 매수는 한 번에 하기보다 세 번에 나눠서 하고
매도도 30%, 50%, 70% 세 번에 나누어 실행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훨씬 더 논리적이 된다. 이렇게 객관성과 논리성이 모두 갖춘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서는 반드시 주위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보자. 그들이 설득당한다면 꽤 근사한 당신만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익성. 아무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적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위험을 최대한 없애려고 할 것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큰 수익률을 추구하며 위험을 감내할 것이다.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하든 각 상품의 위험은 반드시 존재한다. 내가 수익성의 높낮이를 평가할 때 대부분의 투자처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을 나는 덩치라고 표현하는데, 덩치가 크면 위험이 적고 수익률이 낮다. 덩치가 작으면 위험이 크고 수익률이 낮다. 왜 덩치가 크면 안전한지 그 이유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동네 슈퍼마켓이 망할 확률이 높은지 이마트가 망할 확률이 높은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주식에서 덩치는 시가총액을 의미한다. 기업의 크기가 클수록 망할 확률은 줄어든다. 위험성이 낮으므로 비교적 수익률은 낮다. 물론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평균을 고려한다. 펀드에서 덩치는 설정액을 뜻한다. 펀드에 모여있는 자금의 크기다. 그래서 덩치가 크면 클수록 평균적으로 위험이 적고 수익률도 적다. 수익률 상위 포지션에 있는 펀드는 설정액이 평균치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창업에서의 덩치는 창업 비용이다. 10억 원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것과 0원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성의 차이는 엄청나다. 10억 원으로 창업을 시작하면 좋은 위치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대로 0원으로 창업하는 스마트 스토어는 매일 수천 명이 시작하고 수천 명이 망하는 공간이다. 0원에서 시작했으니 망할 확률이 엄청 높다. 부동산에서 덩치는 가격이다. 최근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 작은 건물이나 원룸, 다세대 주택 같은 공간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금, 퇴직자금이 시장에 나오고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그렇다면 100억 원짜리 건물을 보유하는 것보다 10억 원짜리 건물 10개를 보유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일까? 덩치가 크면 위험성이 낮은 만큼 수익률도 낮고, 덩치가 작으면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수익률도 높다고 하였다. 덩치가 큰 건물은 대부분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실률도 적고 가격 하락 위험이 적다. 반대로 10억 원짜리 건물은 위치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위치가 좋다면 임대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임대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뿐이라면 공실이 생길 때 수익은 0원이 되고 실제 손익은 마이너스가 된다. 즉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 수익률과 안정성은 언제나 반비례 그래프를 그린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돈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 반비례의 곡선에서 자기만의 무기를 개발하여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 즉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률을 올리되 위험성을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것을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기준으로는 지속성이다. 시나리오에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 운영되어 꾸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렵게 만든 시나리오가 단 한 번의 필살기로 끝나버리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좋은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일회성인지 단기성인지 다발성이거나 지속 가능한 곳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창업을 할 때 이 시나리오가 지속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유행하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아이템은 초기에 물량 공급이 적을 때는 마진율이 높지만 유행이 퍼지고 공급이 충분해지면 점차 싼 물건들이 나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시적 단발적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오픈마켓 혹은 스마트 스토어다. 빠르게 진입하고 유행이 시들면 다른 아이템을 팔면 된다. 당신이 최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하자 구매한 곳의 이름을 기억하겠는가?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그런 곳에 브랜딩을 구축하려고 비용과 쓸 필요가 없기에 최대한 빠르게 진입하고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좋다. 반대로 당신이 만약 집에서 만드는 다이어트 샐러드를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오랫동안 꾸준히 판매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으면 처음 오픈할 때부터 기억에 남는 가게 이름을 정해야 하고 전체적인 브랜드와 컨셉도 고려하고 SNS나 블로그 채널 등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처럼 자신이 판매할 아이템에 대한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창업에서도 지속성은 아주 큰 기준이 된다. 지속성에 관해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상황은 당신의 환경과 성향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낮은 수익률로 만족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신이 바쁜 직장인인지 아니면 시간이 넉넉한 사람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도 성격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인지 모든 일에 무덤덤한 성격인지 당신의 성향과 시나리오의 특성을 잘 결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시나리오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치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관이 가진 위험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보호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는 최소한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당신 주변의 80%가 이해할 만한 것들이어야 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모든 시나리오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담보하지 못하면 결코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특정 시기에만 쓸 수 있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를 조합하든 반복해서 써도 괜찮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든 시나리오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자신의 시나리오가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마지막으로 검증을 통해 최종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검증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분석하고 뜯어보며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혹시라도 놓쳤던 변수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내가 투자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이유도 검증을 거쳐야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확신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스스로 실행하기 위함이다. 5년 전 나에게 부동산이 급등할 것이라고 말해줬던 1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지인의 말에 내가 실제로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는 믿음보다 처음 경험하는 폭락장을 바라보는 공포가 컸기 때문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결코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한다.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 만든 시나리오를 끝없이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만들어도 당신은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 확신이 곧 용기이고 실행이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가슴 뛰는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